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 25일 토요일 저녁 오후 7시에 을지로 입구에서 그야말로 조세 저항의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주일 전인 7월 18일부터 시작된 행사인데 뭐냐니까 6.17 부동산 대책 또 7.10 부동산 대책의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보면은 이제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거리로 뛰어나와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붙인 그 빈 의자에다가 참석자들이 대거 신발을 갖다가 마구 집어던지는 퍼포먼스를 갖다가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이죠.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는 그날 정창옥 씨라고 그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갖다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었습니다만은 구속할 사유가 없다. 그래서 영장은 기각되었죠.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는 신발 열사 정창옥 씨를 오마주, 즉 그를 갖다 기리고 그를 갖다가 뭐랄까 좀 존경한다고나 할까요? 그를 찬양한다고나 할까요? 오마주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쓰는 기법입니다만은 오마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붙은 의자에다가 마구 신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어제 참석했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내가 이제 신발을 던진다. 사유재산 보호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왜? 보면 뭐 세금 폭탄은 마구 때려 붓고 있거든요. 때려 붓고 있고 집을 사지도 집을 팔지도 집을 갖다가 옮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두들겨 맞고 몇 년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러 했다가 이번에 다 취소시켜 갖고 고스란히 지금 세금 폭탄만 맞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설 만도 한 겁니다. 또 어제 나왔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땀 흘려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국민소득, 불로소득? 너희는 땀 흘려 보았냐? 좌파 정부를 향해서, 운동권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징벌 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해라. 애청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쭉 읽어드렸던 그런 어떤 구호에 아마 전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서 실검을 하시면 나라가 네 거냐? 이게 이제 실검 순위에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 보니까 이 시민들 옛날 드루킹 같이 실검을 갖다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가 네 거냐 하는 그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조세 저항이 나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대 정부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저항을 이긴 정부, 조세 저항을 이긴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미 합중국,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 본토의 과도한 그 세금 징세에 분노해서 이들이 벌였던 퍼포먼스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보스턴에서 인디언으로 가장한 그 원주민들이 식민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보스턴에서 티파티 그 차를 실은 배를 습격해서 차를 바다에 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강경 대응에 나선 영국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신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것도 사실은 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마침 그때 보면 제2차 오일 쇼크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상인들 장사는 안 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때려 매기니까 결국 부마 항쟁으로 터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 22차례 부동산 대책 내세운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갖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좌파의 이념으로 돈 많은 사람은 집을 갖고 임대해서 서민들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혼내줘야 돼. 이게 바로 징벌적 세금을 갖다 때려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내가 부동산 하나만은 자신 있다 얘기했는데 과연 부동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의 실태를 갖다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26일 일요일 아침에 오늘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말 국내 주택시가 총액 명목상 총액은 5,056조 7,924억 원이랍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1,000조가 집값이 급증했고 도합 5,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이 시청자 여러분, 집값 올라서 좋습니까? 내 집이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이 5억이 됐다 손치더라도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이거 갖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팔아서 좀 더 쾌적한 곳으로 가려니 옆 동네는 강북에 사는 제가 4억짜리 집에 살아서 이제 5억이 됐어. 5억이 돼서 5억 팔아서 조금 좋은 데로 앞으로 좀 더 나가려고 성북구로 나가려고 보니까 거기는 7억 8억이에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평수를 줄이기 전에는. 그러면 자 집값은 이렇게 3년 만에 1,000조가 급증하게 되면은 뭐만 늘어나나요? 세금만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만. 그러니까 집을 팔면은 양도세 때려매기지. 그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때려매기지. 조금 하면은 자 집값이 너 이제 얼마 올랐으니까 이젠 종부세 때리지. 그러니 나이 60, 70대 갖고 흔한 얘기로 보면은 뭐 강남이나 서초구에 사는 양반들은 집값만 30억, 40억 되면 뭐 합니까? 벌이는 없는데. 그러면 김현미 씨, 옛날에 누가 그 얘기했죠. 지금 저기 장하성 씨라고 중국에 대사로 가 있는 친구. 강남에 모든 사람 살 필요 없고, 그 팔고 뭐 나가라. 아 좋습니다. 뭐 강남 사람 나가라고 쳐요. 그럼 저 같은 도봉구 사람은 어떡합니까? 집값만 계속 명목상 올려놓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에 1,000조가 급등했고 특히 올해 들어갖고는 집값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하고 거품만 양산하는 그야말로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정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강남 불패의 신화를 만든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10% 이상 시가총액이 불어났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16.8% 집값에 정말 천문학적 증가율을 갖다 기록했죠.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게 바로 종부세입니다. 강남 사는 강남 주민들 땡큐했습니다. 나 비록 문재인 안 찍고 이회창 찍었지만 문재인 덕분에 나 집값만 두둑하고 예를 들어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 세금 매기죠. 그 세금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 굳이 그걸 내가 왜 냅니까? 너 강남에서 살고 싶어? 강남에서 너 파라군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너 전세 2억에서 3억 내.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북에 저 마포 뭐 성산동이가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세값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전세만 집값이 아니라. 참 문재인 정부 시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게. 집값 올라서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마음만 뿌듯하지. 근데 그 세금은 때려매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값 폭등에 관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대잡입니다. 그야말로 난형난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집값이 더욱 정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공급은 안 하고 이리저리 틀어막고 돈줄 틀어막고 하면 집값이 뛰는 곳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다 서울 집값 잡겠다는 명분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뭐 자신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뭐 다 보면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 하니까 세종시부터 집값이 들썩들썩합니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멀지 않습니다만은 태릉 골프장하고 육사 그 한 45만 평 되는 거 때려 부숴갖고 한 2만 원 짓겠다 하니까 이미 그 옆에 신내동이니 바로 그 옆에 갈매니 그 옆에 별내니 집값 뻥뻥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간보기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요렇게 저렇게 콕 찔러서 실험하다 보니까
집값 폭등은 그야말로 눈덩이 마냥 커져나가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한 채, 아니 수수방관이 아니죠, 내심 좋을 겁니다. 왜? 세금 더 뜯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세금 뜯을 수 있으니까. 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당시 행정수도 이전한다,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의 혁신도시 만든다 해갖고 땅값 산거만 87조, 땅을 매수하는 값으로만 87조를 풀었습니다. 그 87조 돈이 어디로 다 갔나요?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서 서울 강남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갖다가 더욱더 가난하고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더 일부러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사람 다 합쳐봐야 얼마 됩니까? 다 합쳐봐야 100만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 사람들을 갖다가 증오하게 만들고, 강남 사람들을 갖다가 질시하게 만들고, 그 빈부격차를 갖다 더 벌려서 갈등을 조장하면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을 갖다가 더 부추기는 정책을 갖다가 집요하게 진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거기에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값이 올라가 봐야 집 팔아서 내가 더 후진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앉아서 세금 받는 수밖에. 세금만 받나요? 지역 의료보험 그 수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렴 주구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저항 오죽했으면 옛날 2500년 전에 공자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맹어호다. 즉 가혹한 정치, 그 세금, 혹독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드디어 국민들, 시민들이 을지로 청계천 광장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실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보니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예지 의원, 저 시각장애인이죠. 그 김예지 의원이 이번 한 건 크게 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절묘하게,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우리 딱지를 떼느냐, 그 의구심을 갖고 그걸 갖다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폭탄 때리고, 그나마 또 부족한 세금, 왜? 뭐 이리저리 돈 펑펑 쓰다 보니까 계속 곳간이 비거든요. 곳간이 빕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돈을 물 쓰듯 쓰니까 아무리 500 몇십 조 돈을 갖다가 거두어 들여봐야 항상 빵꾸가 나죠. 그 부족한 세금 메우려고 이제는 범칙금, 과태료,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범칙금, 과태료,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교통딱지 발급량이 그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무려 46%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6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809만 건이 딱지를 뗐는데 2017년은 1184만 건, 2018년에는 1215만 건, 2019년에는 1240만 건이고,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거의 4,500억을 갖다가 과태료하고 범칙금으로 거두어들여서 연말까지 1조에 가까운, 즉 9천억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는 가렴죽을 통해서 국민 전체로부터 세금 뜯지요, 과태료 뜯지요, 범칙금 뜯지요. 그러면서 또 절묘하게 상위 한 5%하고 나머지 95%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저쪽 도봉구 사는 사람들은 강남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는 거, 내가 그 사람들 세금 종부세 왕창 내는 것에 비하면 내가 세금 뜯기는 것에 고통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강남 부자들, 강남 사람들은 저주하는데, 문제는 이 좌파의 핵심들, 조국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똘똘한 강남 한두 채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 강남 좌파란 사람들 거기 살면서 온갖 보면 그참 좌파 행세해가면서 실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 뜯으면서 범칙금 과태료 때리면서 그 얘기 보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해라. 나라가 네 거냐. 라고 하면서 문재인 찍었던 내가 이제 문재인 이름이 적혀있는 저 의자에다가 신발을 던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